안녕하세요. 월간 공감이 돌아왔습니다. 와. 오늘은 특별히 장서연 변호사님을 초대했습니다.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뉴진스의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의 기각 결정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공감의 트위터를 그래도 저희 트위터가 굉장히 조용한데 이제 공감 트위터에서 나름 핫했던 뉴스레터 원고를 작성하셔서 이제 저희가 저 변호사님을 섭외했는데 사실은 좀 새로운 주제였고 약간 좀 저희 이렇게 정해진 질문은 아니지만 혹시 어쩌다가 쓰시게 되신 건지. 사실 저희 사무실에서는 제가 이제 K-pop 아이돌 그룹 팬이라는 것이 잘 알려져 있는데요. 그래서 사실 작년부터 굉장히 관심 깊게 지켜보던 이제 사건이었는데 가처분 결정이 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이해할 수 없는 결과여서 거기에 대해서 좀 객관적 관점에서 분석하는 글을 써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칼럼을 작성했습니다. 저도 보면서 이제 아이돌 산업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얘기가 굉장히 많았고 저도 그 사건을 되게 관심 깊게 지켜보고 있었어요. 왜냐면 이게 말이 아이돌 산업이지 사람이 이제 일종의 이제 상품이 되는 거고 그 상품이 이제 미성년자 때부터 계약을 맺는 문제들이 있으니까 좀 어떻게 법원이 판단을 할까 좀 궁금했고 우리가 예를 들어 계약이라고 하면 보통 계약 자유라고 생각하니까 뭐 어떻게 구성을 해야 좀 더 인권의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을까 생각했는데 이 칼럼에서 고도의 신뢰관계라고 좀 언급해 주셨는데 이게 무엇인지 그리고 이제 기각 결정의 내용도 조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연예인 표준 전속 계약에 계약 기간이 이제 7년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대부분의 이제 이런 연예 계약사들이 아이돌 데뷔할 때 7년이라는 장기간의 그 전속 기간을 기준으로 이제 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이제 아이돌 그룹을 이렇게 그 관심 있게 보다 보면 특히 점점 최근의 추세는 이 아이돌이 음악 활동을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이제 컨텐츠들을 제작을 하게 됩니다. 특히 이제 코로나 기간 이후에 좀 그런 경향들이 더 강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K-팝이라는 것이 사실 그 팬덤을 구축을 해서 그들의 이제 높은 충성도로 뭐 음반을 판매하고 사실상 그 홍보 같은 것도 팬덤들이 하고 그래서 팬덤과의 어떤 굉장히 친밀감을 이제 형성을 해야 되다 보니까 좀 사실상 법적으로 보면 감정 노동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24시간 이제 감정 노동을 하게 되는 건데 사실 이제 미성년자식이 이제 대부분 그런 계약 기간을 하다 보니까 본인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도 잘 모른 채 그런 이제 계약 체결을 해서 계약상의 의무가 생기게 되는데 문제는 이제 전속 계약에서 그 해지를 할 수 있는 또 사유는 그렇게 명확하지는 않아요. 만약에 본인이 계약 체결 당시에 생각했던 일이나 또는 기획사나 상황이 달라졌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근데 계약서상의 이 해지 사유는 좀 명확하게 되어 있지는 않아요. 뭐 계약상에 이제 중요한 내용을 이제 위반한 경우에 시정하라고 요구하고 2주 기한 내에 이제 시정하지 않으면 이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판례는 거기에 플러스 고도의 신뢰 관계를 전제로 해야 이게 전속 계약이라는 것이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왜냐하면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어떤 용역을 제공하는 거잖아요. 일을 하는 건데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까지 전속 계약 그 장기간 동안 용역을 제공하는 것은 사실 헌법상 그 아이돌의 인격권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뢰 관계가 깨졌다면 꼭 계약상의 중요한 내용을 위반했다는 것이 아니라고 해서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볼 수는 없다라는 대법원의 굉장히 중요한 판례가 있습니다. 그 대법원 판례는 그러니까 그 쌍방간의 계약서 상에 그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신뢰관계 파탄을 하나의 계약 해지 사유로 독자적인 해지 사유로 인정하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전속 기간의 그 용역 제공이라는 것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한 사람의 인격적인 사실 이제 노무를 제공을 하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신뢰관계가
깨졌는데도 그거를 해야 된다라고 보는 것은 계약상의 원리로도 맞지 않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또 하나는 신뢰관계의 기준을 높여서 고도의 신뢰관계가 전제되어야 된다라고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연예인 매니지먼트라는 것이 사실 그 사람 일상을 관리하고 활동에 대한 사실 매니지먼트를 다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그냥 단순한 어떤 일상적인 그냥 계약이 아니라 본인의 그 권한과 관련한 것을 전부 위임한 그런 계약이기 때문에 특별히 고도의 신뢰관계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다고 보면 되죠. 고도의 신뢰관계라고 하면 어느 정도의 신뢰관계, 뭔가 예시 같은 게 있을까요? 사실 판례들이 많은데요. 이 매니지먼트라는 것이 누가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그 사람을 보고 그 매니저를 보고 이제 들어왔는데 그 매니저가 퇴사를 했다. 그래도 신뢰관계가 깨졌다고 보고 해지한 사례도 있고요. 그 연예인의 팬클럽 회장과 분쟁이 있어서 그 기획사에서 형사고소를 하고 그게 막 언론에 또 보도가 되면서 그게 이제 연예인에게 피해를 끼쳤다라고 해서 기획사의 신뢰관계 파탄이 났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그냥 상황을 종합적으로 보고 있죠. 과연 더 이상 이 기획사를 믿고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제가 칼럼에서도 작성했는데, 그러니까 뉴진스 멤버들 입장에서 보면 이제 지금의 기획사가 본인들이 전속계약 체결할 당시의 기획사하고 인적 구성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거죠. 사실 K-pop 팬들은 잘 알겠지만 이제 민희진 대표가 그 뉴진스에서 갖는 그런 의미, 음악이나 활동, 방향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알고 있지만 대표가 퇴사를 하고 거기에 뭐 사실 퇴사라기보다는 거의 뭐 쫓겨나듯이 이제 나가게 된 거고 거기에 이어서 이제 다른 주요 임직원들도 다 퇴사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상 본인들이 위임했던 그런 업무를 했던 인력들이 다 교체가 됐기 때문에 신뢰관계가 더 깨졌다고 볼 수 있는 거죠. 특히 뭐 K-팝이라는 것이 이제 음악 활동이나 예술이라는 것이 단순히 이제 돈의 지원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와 어떻게 만들어 가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런 기반이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바뀐 상태에서 남은 기간을 더 해라라는 것이 저는 비인간적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이 사건을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많으시겠죠. 이 가처분의 내용은 무엇이고 이제 이 소송의 내용도 무엇인지, 그리고 이 소송과 이제 가처분 사이의 관계 이런 것들도 좀 궁금할 것 같아요. 작년에 그러니까 뉴진스 멤버들이 지금의 기획사를 상대로 전속계약 해지를 하고 그 해지의 이유는 민희진 대표의 이제 부당한 해임 그로 인해서 본인들이 받게 되는 연예 활동에 대한 이제 침해 거기에 대해서 이제 작년 내내 이제 다시 기존의 그 기획사로 복귀를 시켜달라 이런 이제 요구를 했지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 다음에 이제 작년에 사실 굉장히 이슈가 됐던 게 그 국정감사에 멤버들 중에 한 명이 이제 출석을 해서 하이브 내에서 있었던 괴롭힘에 대해서 기획사가 좀 적절한 보호 조치를 하지 않았다라는 것과 또 작년 이제 국정감사에서 언론에 보도되기도 했는데 하이브에서 그 주간 업계 동향 보고로 이제 보통 하이브 내부 문건이라고 하는데 하이브 내에 소속 그룹 중에서 유독 뉴진스에 대해서만 좀 부정적으로 썼다고 해야 될까요? 그 중에서 특히 뭐 이제 4세대 그룹으로 이제 묶는 것이 이제 그 하이브 내 이제 특정 그룹에게 불리하기 때문에 뉴를 버리고 새 판을 짜면 된다 이런 이제 코멘트가 있었는데 그게 본인들의 소속 모 회사에서 본인들을 이제 그렇게 평가하고 내부 문건을 이제 작성했던 것 자체가 사실 굉장히 신뢰를 더 이상 할 수 없게 되는 그런 거죠. 근데 이렇게 하이브가 이제 계속해서 뭐 직간접적으로 그 뉴진스의 활동을 뭐 방해하거나 침해하거나 이제 차등 대우하는 것에 대해서 계속 시정하라라고 이제 요구를 했는데 안에서 계약을 해지한다 이렇게 했죠. 그래서 계약이 해지됐다고 이제 생각한 상태에서 사실 이제 독립해서 독자 활동을 했었는데 이제 기획사 입장에서는 우리는 전속계약 해지된 거 아니다. 그렇게 일방적으로 주장한다고 해지가 되는 거 아니다라고 해서 법원에 그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고
그다음에 이제 가처분으로 이 본안 소송 판결 선고 시까지 전속 계획이 유효하다는 것을 인정해달라라는 가처분 신청을 했는데 기획사의 주장을 받아들여서 가처분 신청이 인용이 되어서 현재 기획사가 기획사에서 지위 일단 가 유효하고 멤버들은 독자적인 활동을 하면 안 된다라는 결정이 나온 상태입니다. 그럼 이제 본안이라고 해야 될까요? 유효 확인 소송은 1심이 있고 이제 가처분 결정은 이제 회사 입장에서는 인용, 그 뉴진스 입장에서는 기각인 결정이 나온 것이고 칼럼에서는 이제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도 얘기하시지만 이렇게 언론의 지형에 대해서도 잠깐 비판을 하시는데 좀 하이브가 비인간적인 방법으로 언론을 이용한다라고 느꼈기 때문인데요. 이미 제목에서 막 이제 개인의 어떤 카카오톡 뭐 이런 것들을 막 그 악의적으로 어떻게 보면 부각해서 이런 것들이 이제 작년에 막 보도가 되기 시작을 하는 걸 보면서 이거는 사실 이 출처가 너무 뻔하잖아요. 너무 공공연하게 사실 기업이 어떤 개인을 대상으로 되게 이런 부정적인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서 보통 언론을 이용하는 건데, 그러니까 소송을 통해서 정당한 법정 공방이 아니라 이렇게 한 사람을 사회적 매장시키려고 사실상 마녀 사냥을 하는 건데 이게 되게 나쁘다고 생각을 했고, 또 하나는 실제로 작년에 김현정의 뉴스쇼라고 이 하이브 PR이 이렇게 뭐 문희진 대표나 뉴진스를 이제 비방하는 내용으로 이제 그 기자에게 막 얘기하는 게 그 녹취록이 사실 한 기자의 제보로 공개가 되기도 했거든요. 그런 명백한 이제 증거도 있고,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드러난 사실뿐이지 그게 드러나기가 사실 되게 어렵잖아요. 맞아요. 드러나지 않은 게 훨씬 더 많을 텐데, 아무튼 그런 상황에서 당연히 뭐 팬들은 의심할 수밖에 없고, 뭐 당사자들은 당연할 거고, 그 1년 내내 그런 이제 부정적인 이제 언론 행태, 좀 편향적인 그런 게 좀 보였다고 생각을 하고, 특히 이제 뭐 사이버 레카 같은 경우에 굉장히 비인간적으로 이윤만을 위해서 이제 한 사람의 인격을 말살하고 그 사람의 뭐 삶이 불가능할 정도로 이렇게 괴롭혔는데, 문제는 그냥 언론사들도, 보통 언론이라고 하는 언론사들도 거기에 대해서 어떤 비판이나 이런 자정 없이 그냥 그걸 다 받아 쓰는 거죠. 그러니까 사이버 레카에서 한 내용을 또 그냥 언론사에서 확산시키고 그걸 또 사이버 레카가 받아 쓰고, 이런 이제 상황에서 사실 연예인들이 한번 타겟이 되면 도저히 이제 견딜 수 없고 방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건데, 이렇게 큰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하면 몇 번 뭐 그냥 거기에 대해서 비판하는 기사 한두 개 났다가 다시 또 흐지부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제 언론 환경 속에서 특히 이런 기업과 연예인의 분쟁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에 제가 봤을 땐 언론은 기업 쪽에 확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K-pop 아이돌의 이제 장시간 노동 문제나 이런 거, 재해 문제, 이런 것도 언급해 주시는데 조금 더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그런 기사가 있어요. 그 여성 연습생 또는 아이돌의 경우에 한 7, 80%가 월경을 하지 않는다? 네, 그러니까 되게 그런 어떤 뭐 혹독한 다이어트에서부터 굉장히 사생활 통제적인 그런 관리 시스템? 근데 사실 이들에게는 이걸 참아야 될 수밖에 없는 게, 사실 데뷔 여부는 이제 기획사에서 일방적으로 이제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이제 불공정한 지위가 항상 이제 문제가 되고, 계약을 체결하고 나서도 어떻게 보면 한국에서는 이게 너무나 그냥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예를 들면 지금은 이제 미성년자 연예인들도 많은데 그들이 용역 제공을 해야 되는 시간에 대한 제한이 없단 말이에요. 또는 미성년자들의 경우에도 무제한적으로 어떤 회사의 요구에 따라서 용역을 제공해야 되는데, 물론 법적으로는 그들이 이제 거부할 수 있다라는 권리가 있다고 하지만, 현실에서 특히 아이돌 같은 경우에는 단체 활동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한 개인이 독자적으로 좀 그걸 판단해서 하지 않겠다고 하기가 어렵고, 특히 요새는 행사도 엄청 많아요. 네, 뭐 그룹마다 연차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뭐 콘서트뿐만이 아니라 뭐 지역 행사도 있고 또 콘텐츠도 제작을 해야 되고, 막 음악 방송 같은 경우에도 보통 사전 녹화라고 하는데 새벽에 찍거든요. 맞아요. 네, 새벽에 찍고, 그래서 중간중간에 이제 팬들이랑 소통도 해야 네, 되고 네. 자체 콘텐츠도 찍어야 되고
그래서 뭐 물론 이제 그룹마다 차이는 있긴 하겠지만 어떤 그룹의 경우에는 뭐 자는 시간이 이제 부족할 수도 있고 뭐 이렇기 때문에 이거 법적으로 좀 어쨌거나 최소한의 기준은 세워야 되는데 그래서 그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을 개정을 하려고 했었어요. 15세 이하는 최소한 네. 근로기준법상에 그 근로시간 금지하고 있는 거 정도는 해야 된다라고 해서 이제 개정을 했는데 기획사들로 구성된 이제 단체들에서 반대를 해서 무산된 적이 있죠. 근데 또 문제는 기획사들을 대변하는 단체들은 있는데 아이돌을 대변하는 단체도 없고 뭐 노조도 없고 개인이 사실 목소리 내기는 더 어렵고 그런 측면이 있죠. K-팝 산업이 굉장히 이해관계자가 많은데 그런 이해관계자들의 입장을 좀 공정하게 받아서 어떤 제도 개선이나 대안을 이렇게 마련할 수 있는 좀 공적 신뢰가 가능한 기구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게 그 이번 사건뿐만 아니라 이게 아이돌 산업이라는 것 자체가 좀 곳곳에 위험이 말씀하신 대로 이걸 규제하는 법률도 없고 워낙에 어린 나이부터 이제 꿈을 가지고 들어가고 이제 사실은 데뷔하거나 이제 일명 성공할 때까지는 정말 절대적인 을이잖아요. 이런 여러 정말 문제점들이 많다면 많은 산업인데 이게 좀 어떻게 더 나아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뭐 가지고 계신 생각이 있으신지. 저는 일단 우선은 이 7년의 기간이 너무 장기인 것 같아요. 그 생각을 어떻게 하게 됐냐면 개인적인 거지만 이제 제가 좋아하는 아이돌 그룹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7년의 계약 기간이 끝나자 굉장히 뭐 성공적인 그룹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한 명은 계약 연장을 안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친구는 계약 기간까지 정말 최선을 다해서 팬들과 소통하고 열심히 했단 말이에요. 사실 7년 동안이면 본인이 원치 않는 일이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겉으로 보여지는 것과 달리 그리고 예를 들면 뭐 연습생을 4, 5년이나 했어. 막 초등학교 고학년 때부터. 그리고 심지어 요새는 다 자퇴를 시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만약에 이게 아니면 다른 삶을 살기도 쉽지 않아요. 근데 그렇게 미성년자 상태에서 7년을 계약해요. 만약에 우리 보고 어떤 회사 들어가서 7년 해야 된다라고 하면 사실 그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도 잘 모르는데 내가 해야 되는 일이 어떤 일인지도 잘 모르는데 특히 연예인이라는 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굉장히 그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그 어떻게 보면 그런 게 있는데 그게 좋은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아닌 사람도 있을 수 있거든요. 본인이 예상했던 것과 다를 수 있는데 어린 나이에 그런 것들에 대한 경험도 없이 7년을 덜컥 계약을 해버리는 거죠. 그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럼 7년은 너무 길다. 그리고 이 한국의 이런 아이돌 시스템상 이 개인의 어떻게 보면 사실 주체성이 많이 보장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본인에게 그냥 맡겨진 일과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게 거의 그냥 사실은 근로자나 다름없는. 하지만 근로자는 그냥 사표 쓰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얘기한 것이 그렇다면 최소한 뭔가 기획사의 신뢰관계가 깨졌거나 그러니까 이 전속 기간을 좀 짧게 할 필요가 있고 또 하나는 이 기획사와의 관계가 깨졌다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한을 줘야 된다. 그러니까 그만큼 기획사는 더 이 신뢰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책임과 노력을 해야 된다. 이게 일단은 좀 각각의 사안에서는 좀 필요하지 않나 싶고요. 전체적인 방향으로는 공적 신뢰를 할 수 있는 기구의 규제가 필요하다고 봐요. 이제 기획사에 대한 관리 감독이 있어야 된다고 하고, 근데 현실적으로 한국에 지금 기획사가 한 5천 개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많아요? 네, 근데 뭐 문화체육관광부 담당 부서의 직원은 뭐 10명 안팎이니까 어떻게 관리 감독이 될 수가 있겠어요? 굉장히 또 열악한 상태에서 어떻게 보면 더 취약한 상태의 연습생이나 아이돌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관리 감독과 규제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가 보는 아이돌은 그럼 5천 개 중에 한 해에 데뷔하는 그 기억나는 수가 너무 되게 적은 것 같아요. 엄청 적죠. 뭐 이런 사례도 있어요. 이 7년이라는 전속 기간에 묶여 있는데 기획사에서 일이 없어서 일을
안 주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런 멤버들도 많은데 근데 그러면 이제 기획사가 풀어줘야 되는데 안 풀어주고 그냥 계속 법적인 전속 의무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또 문제는 뭐냐면 사실 멤버가 교통비도 없어서 아르바이트라도 하려고 하는데 아르바이트는 하면 안 된다. 왜? 연예인의 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니까. 그러니까 정말 교통비도 없이 그 시간을 보내야 되고 뭐 연습생 때부터 해서 오로지 한 길을 위해서 했기 때문에 이제 다른 경험이 없고 약간 이제 어떻게 보면 과거에 그 엘리트 체육 선수들하고 비슷한 거죠. 근데 이제는 엘리트 체육 선수들한테 어떤 규제 같은 거 하잖아요. 학습권을 보장을 해야 되고 다른 이후에 이제 다른 어떤 삶이나 일을 선택할 수 있도록 좀 교육이나 그런 것들을 해야 되고 근데 아이돌은 여전히 되게 무방비 상태, 무법지대라고 법의 사각지대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대안을 주장하는 분도 있어요. 아이돌이나 연습생의 경우에 그 계약 기간 동안 돈을 못 벌면 월급을 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사실 뭐 돈을 많이 버는 것처럼 보인 아이돌도 내부적으로 정산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죠. 그래서 저 정도면 노래도 많이 알려주고 성공한 거 아니야? 근데 이제 나중에 들어보면 아직까지 사실 정산받은 게 없다거나 기획사의 채무가 여전히 많다거나 본인들이 지출해야 되는 비용이 많다거나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점점 이제 K-팝 산업이 화려해지고 커지면서 거기에 대한 사실 비용도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물론 매출도 올라가긴 하겠지만 정작 그거를 하는 연예인들에게는 얼마나 돌아가는지 알 수가 없죠. 결국은 사실은 이제 아이돌도 아니면 연예인들도 사람이라서 기본적으로 지켜줘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게 전혀 그냥 이제 산업이라는 면에 가려져서 그리고 그냥 당사자들에게 이제 맡겨놓는 거죠. 계약 자치라는 원칙에 따라. 근데 별로 그게 이제 불공정하지 않은 지위에서는 그럼 어느 정도 지원이 필요한 거 아닌가? 이제 마지막 질문으로 가볍게 이제 최근 가장 이목을 끈 저희 뉴스레터 원고를 작성하신 소감이 어떠신가요? 네, 제가 쓴 글이 관심을 받고 많은 분들이 읽어주셔서 기쁘고요. 이 산업에 대한 인권적 관점에서 좀 정리한 글이었기 때문에 그게 또 반응이 좋아서 더 기뻤던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저희 책이 나왔어요. 와 이제 장변님도 두 국지 쓰셨죠? 네, 맞아요. 맞아요. 저도 한 국지 쓰고 이제 대부분의 구성원들이 그래도 돌아가면서 여러 영역에 걸쳐서 쓰셨으니까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 이제 서점에서 만나볼 수 있다는 거. 출판팀으로서 책이 나온 소감도 되게 고생하셨잖아요. 거의 1년 넘게. 1년이 넘었죠? 네, 1년이... 이거 기획한 때로부터 1년이 넘었습니다. 네. 말로만 듣던 책의 실물을 보신. 제가 쓴 글도 좋지만 저희 공감의 다른 구성원분들이 쓴 내용도 굉장히 좋아요. 이 사건을 하면서 그 구성원 변호사님들이 좀 느꼈던 어떤 고민, 또 그런 감정, 또 어떤 글에서는 그 당시 현장에 이제 감각이 느껴질 정도로 굉장히 생생하게 쓰신 내용들이 많아서 이걸 읽고 있으면 약간 그 사건 속으로 들어가서 이 사건을 또 이 당사자들을 만나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공감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공감 변호사들은 어떤 사람들인지를 알 수 있게 하는 책입니다. 적극 추천합니다. 저희가 오늘 소개를 너무 잘했네요. 이제 출판팀 다운 상당한 소개글이었습니다. 그럼 저희는 오늘 이만 안녕히 계세요. 내가 하면서 약간 시선 처리가 막